갈치, 단백질 함량이 풍부, 당질이 있어 고유한 풍미. 갈치가 갈치 꼬리를 문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친한 사이에 서로 모함하는 것을 비유하는 것이다. 칼같이 생겼다고 해서 갈치라고 하는데 신라시대에 칼을 갈이라고 했던 사실로 보아 갈치라는 말은 이미 신라시대에 있었던 것 같다. 새끼를 풀치라고 하는데 중부지방에서는 빈쟁이라고도 한다. 갈치과에 속하는 생선으로 몸이 홀쭉하고 얄팍해서 띠 모양으로 길이가 1에서 1.5m에 달한다. 입은 크고 양턱과 구개골에 이가 강하다. 등 지느러미는 후두부에서 꼬리까지 걸쳐 있고 배 지느러미와 꼬리 지느러미는 없다. 뒷 지느러미는 피하에 파묻혀 있다. 온몸에 비늘이 없고 은백색의 가루 같은 것이 덮여 있으며 이것이 인공 진주의 광택을 내는 데 쓰임으로 많은 양을 수출하고 있다. 한국 전 연해에서 나는데 특히 서남해에서 많이 잡힌다. 표피에 묻어있는 은백색의 색소는 소화도 안되고 영양가치도 없는 것이다. 갈치는 단백질의 함량이 많고 지질이 알맞게 들어있어 맛이 좋다. 지질은 지느러미가 달린 쪽에 더 많다. 한국 중요 어종의 하나로 서민에게 친숙한 생선이며 소량이나마 당질이 있기 때문에 고유한 풍미가 있다. 다른 생선과 마찬가지로 칼슘에 비해 인산의 함량이 많아 산성식품이므로 채소와 곁들여 먹어야 한다. 갈치 자반은 원래 소금에 절인 갈치를 토막쳐서 굽거나 찐 반찬을 말하는 것이었는데 요즘 자반갈치는 생선갈치에 소금을 절여 저장용으로 한 것이다. 자반갈치는 생선갈치보다 수분이 적어 약 60% 정도이며 단백질이 20%, 지질이 18%가량으로 되어 있다. 갈치구이나 조림 등 요리를 할 때 미끈한 은백색 가루는 예전에는 호박잎으로 문질러 제거했으나 지금은 플라스틱 솔 같은 것으로 닦아내면 손쉽게 벗길 수 있다. 감, 비타민 A와 C가 풍부, 설사의 특효, 고혈압에는 간식으로 좋아. 높고 푸른 하늘과 붉게 익은 감은 한국의 가을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풍경이다. 곶감과 호랑이의 이야기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의 생활과 감은 매우 친숙한 것이다. 감은 중국 한국이 원산지인 동북아시아 특유의 과일이다. 재배 역사도 깊어 중국에서는 이미 기원전부터 재배해 왔다고 한다. 제민요술 6세기에 저술된 것으로 현재 남아있는 농업에 관한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책에는 이미 곶감 만드는 법과 떫은 맛 빼는 방법까지 소개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려 명종 때 1138년 교욤 감과 비슷한데 과실이 작다에 대한 기록이 가장 오래된 것이니 감 재배는 고려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 감은 원래 온대밭으로서 한국, 중국, 일본에서 많이 난다. 우리나라는 중부 이남에서만 자라지만 병충해에 강하고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집 근처 빈토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감에는 단감과 떫은 감이 있는데 단감은 추위에 더 약해 따뜻한 곳에서 많이 난다. 나무에 매달려 단단하면서도 단맛을 갖는 품종이 단감이다. 여름이 끝날 무렵부터 떫은 맛을 갖는 세포, 타닌세포가 굳어지면서 갈색 반점이 많이 생기면 단맛을 갖게 된다. 감의 영양가치는 매우 높다. 수분이 83% 정도로 다른 과일에 비해 적은 편이며 당분이 14% 이상으로 대단히 많다. 당분의 대부분이 포도당과 과당이어서 소화 흡수가 잘 된다. 곶감에는 당분이 45%가량이나 되어 그야말로 고열량 식품의 대표적인 것이다. 비타민 A 효과를 나타내는 카로틴도 많아 100g에 400IU 이상이 들어있다. 비타민 A는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며 피부를 탄력있고 강하게 하는 특성이 있는 영양소이다. 비타민 C도 30mg
40%가량 들어있어 사과보다 6배나 더 많다. 그러나 다른 과일이 많이 가지고 있는 신맛이 적다. 신맛을 내는 유기산인 구연산과 사과산이 겨우 0.2%밖에 안 들어있다. 감에는 다른 과일에 없는 떫은 맛을 가지고 있다. 이 성분을 타닌이라고 한다. 떫은 감은 이 타닌이 물에 잘 녹는 수용성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떫게 느껴진다. 그런데 단감, 우린감, 침시라고도 한다. 곶감이 단맛을 갖는 것은 타닌이 물에 안 녹는 불용성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같은 품종의 감이라도 추운 지방에서 자란 것이 타닌의 함량이 높다. 이 타닌은 많은 양리작용을 해서 감은 예로부터 설사를 멎게 하고 배탈을 낫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것은 타닌산의 수렴작용이 강하기 때문이다. 수렴작용이란 피부를 오그라들게 하는 것인데 떫은 맛을 한 입 베어 물으면 입안 가득 찬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바로 피부가 오그라들어 수렴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타닌과 같은 수렴제는 체내에서 점막 표면의 조직을 수축시켜 설사를 먹게 해준다. 그러므로 변비 증세가 있는 사람은 감을 먹지 말아야 한다. 위궤양 증세가 있는 사람은 이 수렴작용이 효과적이어서 감이 좋은 식품으로 추천할 수가 있다. 감의 지혈작용도 널리 알려져 있다. 피를 토하거나 뇌혈 증세가 있는 환자에게는 감이 좋다. 지혈뿐 아니라 타닌은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하는 작용도 있어 순환기계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것이다. 고혈압인 사람에게는 훌륭한 간식이 된다. 감은 많이 먹으면 몸이 냉해진다는 말이 전래되고 있는데 이것은 떫은 맛인 타닌이 철분과 잘 결합하기 때문에 빈혈을 일으키기 쉬운 데서 유래한 것이다. 식품으로 공급된 철분이 체내에 흡수되기 전에 타닌과 만나면 타닌산철이 되고 만다. 이 타닌산철은 사람이 이용할 수 없어 철분 결핍 현상으로 적혈구 생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빈혈이 되면 몸이 차질 수밖에 없다. 빈혈이거나 저혈압인 사람은 감을 먹고 싶어도 안 먹는 것이 현명한 것이다. 술을 마신 후 골치가 아프거나 메스껍다는 등 이른바 숙취에 시달리는 일이 많다. 그때의 괴로움으로 술을 끊겠다고 하나 다시 찾게 되는 것이 술인데 이 고약한 수치를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식품이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감이다. 좋지 않은 술을 마셔서 숙취가 생겼다고 하는 사람이 많으나 숙취의 원인은 과음에서 오는 일이 가장 많다. 몸에 흡수된 알코올의 약 10%는 오줌과 호흡을 통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고 그 나머지는 산화되어야 하는데 당질이나 지질 같은 식품 성분은 몸의 어느 곳에서나 산화되나 알코올은 간에서만 산화된다. 인체가 처리할 수 있는 알코올의 양은 시간당 약 15ml이므로 그 이상의 양은 체내에 머무르게 된다. 취기는 섭취하는 알코올의 양이 늘어남에 따라 심해진다. 마신 술의 알코올은 속히 산화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못한 것이다. 이 알코올의 산화분해를 도와주는 영양소가 당분으로 과당, 비타민C와 콜린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한 성분을 감은 풍부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숙취 예방과 치료 효과가 큰 것이다. 홍시를 먹으면 술이 잘 깬다는 말이 그래서 생긴 것이다. 술꾼은 감을 싫어한다고 하는데 술이 빨리 깨어 좋지 않다는 말이다. 감나무 잎에는 비타민C가 많아 고혈압에 좋다고 하며 감 꼭지를 다려 마시면 딸꾹질이 잘 낫는다는 민감요법이 있다. 감잎 비타민C의 보고 심장 당뇨병에 좋아. 실록의 5월에 햇빛을 받고 눈이 부시도록 반짝이는 감잎을 우리는 보게 된다. 새 생명이 커가는 모습이다. 그 윤기나는 감잎이 바로 비타민C의 보고인 것이다. 폴링 박사는 비타민C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을 한 적이 있다. 비타민C는 감기 예방과 치료에 뛰어난 효과가 있다. 이것을 많이 섭취하게 되면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저항력이 증가되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다. 또 다른 생화학자인 스톤 박사는 건강 상태를 최고로 유지하기 위해선 괴혈병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양보다 훨씬 많은 비타민C가 필요하다. 단순히 감기나 괴혈병 예방뿐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의 치료 효과가 확인되고 있고 이른바 성인병에도 매우 좋은 것이다 라고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성인병 발생의 한 원인으로 청년기에서 중년기 이르는 사이 비타민C의 섭취 부족이 크게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 까닭은 비타민C의 부족으로 양질의 콜라겐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콜라겐은 우리 몸의 시멘트와 비슷한 구실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혈관을 비롯해 모든 기관이 약해져 뇌출혈을 통해 큰 타격을 받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비타민C를 먹고 있을까? 한국인은 채소류에서 그 대부분을 공급받고 있으며 과실에서의 공급량은 형편없이 적다. 흔히 비타민C라고 하면 과실, 딸기 52mg, 귤 30mg, 사과 6mg을 연상하기 마련인데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보는 감나무 잎에는 놀라울 정도로 많이 들어있다. 오래 나는 어린잎에는 100g 중 500mg이나 들어있고 석엽에는 200mg 가량의 비타민C가 함유된다. 그러나 감잎을 생식할 수는 없다. 차를 만들어 마시면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는 이뇨제로서도 좋고 심장병과 신장병 등의 탁월한 효능이 인정되고 있다. 감잎차를 만드는 요령은 다음과 같다. 되도록 어리고 요원한 감잎을 따서 옆 맥을 떼어내고 펄펄 끓는 물에 1분가량 담갔다가 꺼내든가 시루에 넣어 수증기로 쪄낸다. 그 이상 가열하면 비타민C가 많이 파괴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잠시 고열로 처리하면 잎에 들어있는 산화효소가 불활성화되므로 비타민C가 더 이상 산화 파괴되지 않게 된다. 물에서 건져낸 감잎을 물기를 가시게 한 후 잘게 썰어 그늘에서 말리고 밀폐된 용기에 넣어 차와 마찬가지로 냉함수에 보관한다. 감잎차를 마시는 법은 녹차의 경우와 마찬가지인데 감잎차 2.5g에 800ml의 비율로 끓인 물을 넣고 뚜껑을 닫아 5분 후에 우려진 물을 마신다. 감잎차 속의 비타민C는 열에 견디는 힘이 있어 비교적 안전해서 꽤 많은 양이 물에 녹아 나와 유효하다. 감잎차가 비타민C의 함량이 많아 좋다고 하나 맛이 별로 없는 것이 흠이다. 그러나 우려낸 감잎차에 매실주를 한 방울 떨어뜨리거나 유자청을 한쪽 띄워 마시면 맛이 좋아진다. 감잎차는 순환기 질환 외에도 외궤양, 십이지장 궤양,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에도 유효한 자연식품이다.